여러분, 혹시 고무줄 만리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이 마치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000km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만리장성이 2009년에는 8800km가 되더니 최근 중국 국가문물국은 무려 21,196km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구 둘레의 절반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길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늘어난 장성의 끝이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지나 지금의 대한민국 평양 인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의 역사였다. 이 끔찍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도 밤마다 굴착기를 동원해 가짜 유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보는 세상에서는 중국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하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역사,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를 무릎 꿇린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승리 기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일명 동북공정. 이들이 가장 눈엣 가시로 여기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주 지반지 안에 우뚝 서 있는 광개토대 왕릉비입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비석에는 고구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여겼던 제국의 위상이 1775자의 글자로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비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한때는 비석에 회치를 해서 글자를 가리려 했고, 지금은 방탄유리로 된 거대한 보호각을 씌워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왜일까요? 이 비석 자체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대등한 황제국이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힌 유물은 조작할 수 있어도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비웃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서기 6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황제 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을 일으킵니다. 전투 병력만 113만 3,800명, 물자를 나르는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말 그대로 인해 전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출발하는 군대의 행렬길이만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는 명장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면승부 대신 청야전술을 썼습니다. 우물에 독을 타고 들판의 곡식을 모두 없애버린 뒤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300만 수나라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굶주림에 지쳐갔습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적장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보냅니다.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을 뚫었고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게 어떠한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실은 너희는 이미 졌으니 꼴사납게 굴지 말고 꺼져라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채 후퇴하던 수나라 군대가 살수청 청강을 건너던 그 순간 둑이 터지며 거대한 물살이 100만 대군을 덮쳤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적군을 향해 고구려 개마무사들이 빗발치는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 이 처참한 패배의 충격으로 국력을 다 쓴 수나라는 결국 전쟁 6년 만에 내부 반란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가 대제국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당나라.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라 불리는 당태종 이세민도 고구려 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작은 성 하나 앞에서 발이 묶입니다.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성주 양만춘과 5,000명의 결사대는 수십만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화가 난 당태종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씁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라. 당나라 군인들은 밤낮으로 흙을 퍼날라 안시성 성벽보다 높은 거대한 토산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흑산이 무너져 내리며 안시성 성벽을 덮쳤는데 이 틈을 타 고구려 병사들이 무너진 흑산 위로 뛰어 올라가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당나라가 피땀 흘려 만든 무기를 고구려가 뺏어서 진지로 사용한 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는 추워지고 식량은 바닥납니다. 야사에 따르면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한쪽 눈을 맞았다고도 전해집니다. 결국 당태종은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화병과 전쟁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 사망합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쾌거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도둑질은 1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김치를 파오차이라 우기고 한복을 한풀하며 중국 옷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판소리와 아리랑까지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모두 중국의 아류다. 그들이 억지로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역사 전쟁이자 영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는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 옆에서도 기죽지 않고 포효하던 호랑이, 그것이 바로 고구려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수나라 백만 대군을 수장시키고 당태종을 무릎 꿇린 그 기상이 지금 우리 핏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장성 길이를 늘리고 역사책을 고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왜곡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애국의 시작입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알고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